손석희의 시선 집중. 예,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이곳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2, 3도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호남과 서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고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으로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과 영남지방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해상에는 파도가 다소 좀 높게 일겠고 오늘부터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9.3도, 부산이 영하 4.3, 광주 영하 4, 대구 영하 5.4, 대전 영하 6.2도, 춘천이 유난히 춥습니다. 영하 16.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조금씩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0.48% 상승해서 11,844.29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38%가 올랐습니다. 2,765.85를 기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의 병가 소식 때문에 애플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시티그룹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캠페인 잠시 듣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이 시각 해외 뉴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 또 위안화 절상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와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국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북한 문제가 안보 이슈 중에서 최고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중국의 인권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 간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자국 상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한다며 비판하고 있고요.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 요구에 반대하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자고 반격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방미 전부터 양국의 언론이 상대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걸 쏟아내가지고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나올지 좀 궁금하군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 맞춰서 대만이 마잉주 총통 취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대만이 공개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2002년 5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이날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시작일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마잉주 총통은 이번 훈련이 후 주석의 방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대륙에 약하다는 마 총통에 대한 내부 비판을 잠재우고 특히 군사상 대만은 미국과 같은 참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또 나아가서 후 주석의 방미 기간에 대만에 불리한 어떠한 것도 중국에 양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대공 미사일 19기 중에 6기가 목표물을 떨어뜨리지 못했는데요. 예. 대만의 방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실시했던 훈련이라서 마잉주 총통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아르헨티나 농업단체가 곡물 출하를 중단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농업단체들이 밀 수출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구하면서 17일부터 곡물 출하를 중단했는데요. 예, 지난 2008년에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농축산물 수출세 인상을 추진하자 농축산물 출하가 중단돼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곡물과 육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0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농업부문과의 갈등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입장입니다. 예. 아르헨티나에서 곡물 출하가 중단될 경우 국제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 세계 2위, 대두 수출 세계 3위, 밀 수출 세계 4위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세계의 민족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스는 냉전 붕괴와 세계화의 물결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다시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민족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유럽식 자본주의에 의해서 작동하던 19세기와 20세기에는 민족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예. 최근에 중국이 급부상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한족의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민족주의로 곧 더 작은 문화권이나 민족에 대해서 힘으로 의제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도 푸틴 체제 이후에 슬라브 민족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유럽도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서 민족주의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 특히 현재 유럽은 노르딕 게르만, 라틴, 슬라브의 세 민족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노르딕 게르만 쪽이 더 우세한 걸로 지금 나오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자동맹으로 불렸던 북유럽과 독일, 네덜란드 등의 노르딕 게르만 그룹은 강력한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 또 개신교 윤리에 기반한 사회로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요. 예. 산업의 쇠퇴와 함께 지금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유럽 국가들은 라틴 그룹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입니다. 지난 14일에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 내용을 오늘 좀 주요 내용으로 앞부분에 좀 다루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자산 3조 원 이상, 또 자기자본 3천억 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또는 이 금융기관이 절반을 넘는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해서 인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아서 삼화저축은행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오는 25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아서 3주간의 실사를 거쳐서 다음 달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삼화저축은행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다면 매각 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인수 참여 후보들의 윤곽이 혹시 나오고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대형 금융 지주사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금융이 예비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수 여부는 아직 미정이고요. 예비 입찰에 참여해서 실사를 해본 뒤에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른 금융 지주사들은 인수전에 참여할지 여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당장은 힘겨운 상태고요. 인수합병보다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고 있는 KB금융과 또 경영진 내분 사태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신한금융도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는 여전히 이런 그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에 대해서 대형 금융지주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점이 바로 또 대형 금융지주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금융지주사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부실 덩어리인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기름값과 관련해서 결국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이제 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부터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 관련 단체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정유업계와 소비자원, 석유시장 감시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예. 이제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100일 연속 오르는 등 기름값 급등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이제 지금 책정되고 있는 석유 제품 가격이 합리적 결정에 따른 것인지, 또 가격 비대칭성은 없는지 등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가격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빨리 또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의심을 반영한 말로 정유업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정유업계의 주장대로 유류세 인하가 없으면 기름값 인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유류세 인하가 관건이냐 아니면 유통구조 개선이 관건이냐 여전히 나오는 과거에 기름값 한창 논란 있을 때 그 논의 구조하고 똑같은데요. 예. 내일부터 정유업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정유사들로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뭐야 돼요.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정유업계로서는 기름값 인하 압력이 거센
지금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때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느냐 뭐 이런 또 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예. 기름 수출 실적이 지난해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린 덕에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 반응은 이제 운전자 주머니 털어서 번 돈 아니냐는 뭐 비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 긍정적인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에 정유업계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어떤 반향을 낳게 될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물가 관리 기관으로 변신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 또 TV 홈쇼핑 등 48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유통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정기조사 차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선 뭔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가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서민 체감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오랜만에 해외 소식을 좀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는 23년 동안 이어지던 독재 정권이 붕괴되면서 과도 정부가 출범했죠. 특히 이번 시민혁명은 무엇보다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SNS가 크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SNS 혁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럽권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리 안종웅 재불역사학자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에 튀니지는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여서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튀니지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웅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 튀니지 시민혁명이 한 대졸 청년이 분신하면서 이것이 실업 문제로 옮겨가고 이런 소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전해지면서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이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튀니지 사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그 깊은 이해관계만큼 프랑스 언론이 튀니지 민주화 혁명을 다루는 관심이라든지 보도는 아주 뜨겁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파리에서는 정보 홍수 속에서 길을 잇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한 달도 채 안 된 그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급진전된 민주화 혁명이다 보니까요. 이 혼선을 되게 많이 빚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튀니지 관련 보도의 정점은 이제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프랑스 국영방송의 그 저녁 뉴스 데스크가 튀니지 현지 그 수도로 옮겨가서 이제 저녁 뉴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예 글로 가서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행 방식도 그 현지가 이제 급변하고 있다, 이제 긴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서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40분에서 20분 정도를 이제 이것은 제스민 혁명이라는 걸 다뤘고요. 예. 이제 파리 스튜디오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제스민 민주화 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내놨거든요. 예.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그 튀니지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75년간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튀니지에 살고 있는 사람만도 10만 명이고 튀니지 사람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아, 예. 그리고 그 튀니지에 있는 대부분의 그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첫 번째 투자국이나 무역국이 이제 프랑스이다 보니까 그리고 튀니지를 이제 프랑스 정부가 굉장히 그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예. 그 베날리 대통령 정부를 지지해줬었는데 예. 이렇게 너무 그 이해관계가 깊다 보니까는 13일 날 저녁에 그 베날리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망명을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12일 그 대정부 질문 때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베날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쪽에 있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협조하겠다 이런 그 대답까지 할 정도로 혼선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흔히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 의해서 이른바 시민혁명이 기폭제 노릇도 하고 SNS가 또한 그것을 크게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 아랍 국가의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세상을 두 번 놀라게 했어요. 예. 하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알카이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그 2001년도 9.12 사태를 일으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막 일어난 이제 그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이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이제 시각이 되게 여기서는 낯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요. 근데 뭐 저희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같은 걸 보면서 이런 그 SNS가 어떤 식으로 그 사회운동의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학자 간에 여러 가지가 이게 있는데 예. 2월 17일 르몽드 신문에 실린 이제 제스민 혁명의 역사적인 전환의 징후라는 글이 하나 실렸거든요. 예. 이 글에서 이제 인터넷 미디어가 일으킨 첫 민주화 혁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제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변화됐다. 예를 들어가지고 채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 튀니지에서 그 정권 퇴진까지 이뤄질 정도로 민주화가 일어났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라든지 정보 통신을 통해서 권력이 견제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한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그 정도가 뭐 청정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의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공인들을 견제함으로써 이게 그 부정부패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민주주의가 급격히 발전했다. 예. 이런 사례가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이 세상을 볼 때 중심이 있고 주변국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중심이 지시하고 주변이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번 그 튀니지 사태는 이러한 모든 그 제오폴리틱에 있어서 이런 개념 자체를 그 파괴시켰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튀니지라고 하면 이제 북아프리카 국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 SNS가 성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근데 그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아시아 사람들이 그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잘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 사람 그러면은 테러리스트 아니면 우리가 그 여름 휴가 갔을 때 휴양지에 있는 그 착한 장사꾼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국가라든지 북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약 1000년 넘게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문명 국가고 굉장히 그 안에는 이제 사회 제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잘 자리를 잡고 있고 예. 특히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기독교 문화를 번성했던 곳이었고 그 이후는 이슬람 문화가 이제 번성했던 나라 문명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 그 보수 세력인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세력 간에 이제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예. 이 젊은이들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SNS이 굉장히 발달하고 인터넷이 되게 많이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튀니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럽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흩어져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그 유럽 국가에서 현지 방송을 봐요. 그 위성을 통해 가지고. 예. 그 현재도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깥 세상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SN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에 이제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을 일으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그런 그 문화적인 문명적인 그 기초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인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서구 언론들이 결국 이제 튀니지에서 다른 나라들로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확산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예요. 요번에 그 튀니지 혁명을 처음부터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꾸 보도했던 프랑스 주간지 뉴벨 옵세르바토아르는 튀니지 독재를 무너뜨린 SNS가 이제 이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이게 확산될 거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비율이 높고 경제 사정이 열악한 예멘이라든지 알제리, 이집트 순으로 이게 제스민 혁명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전문가들은 사실은 아랍 국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독재자들을 서구 국가들이 지지해준 이유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독재자를 지지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서구 국가들이 중도파의 그런 독재자들의 지지를 철회할 거냐, 자기의 안전이라든지 치안을
그 위험을 희생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그들의 그 지지를 처리하면서 서방 국가들 외교 기본 노선이 바뀔지 예.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이게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태까지 두 가지 방향은 여전히 존재하는군요. 그 튀니지에선 과도 정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중요한 건 이 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쪽에서 매일 상황이 나온다는데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나요?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발표된 과도정부 그 장관 4명이 오늘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튀니지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첫 시위를 했어요. 예.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건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방 국가들이 튀니지 민주화 운동의 지지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그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연결돼 가지고 그 지지에 대해서 주저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좀 유동적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벌 역사학자 안종홍 박사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10년 연속 지하철 유실물 1위가 가방이라고 하는군요. 뭐 갖가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해마다 유실물 발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유수처 풍경, 지하철에 버려진 유실물이 어떻게 유실물 센터까지 옮겨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윤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역장 김재호입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2152열. 유실물센터 보내려고요. 4개가 지금 가야 돼요. 15일부터 17일까지인가? 14일부터? 핸드폰은 이제 관리해야지.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화해가지고 찾기도 쉽고 또 우리가 인계해주기도 쉬운데 연락이 안 왔나 봐요. 두 장은 가지고 가서 거기 다 주면은 한 장은 사인해가지고 줄 거야. 안녕하세요. 유실물 인지하러 왔거든요. 성수? 일하러 가시는 여성분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반찬통만 들어있어. 예, 가도 돼요. 예, 고생했어요. 예,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시청역까지 유실물을 거두는 공익요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거둔 물건은 각 역사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도로 찾아가셔야죠. 그 이후에 이제 공익요원들이 유실물 센터로 옮깁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는 모두 5곳에 있습니다. 시청역, 충무로역, 왕십리역, 태릉입구역, 9호선은 동장역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하철의 물건을 이렇게 잃어버렸을 경우에 하차 시각, 또 하차 위치를 알면 쉽게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1년 6개월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노래는 캐롤라이나 라이어의 Show Me What I'm Looking For. 잠깐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를 애초 약속한 대로 충청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예. 정두원 최고위원은 어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족 기능이 없는 세종시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선거 논란도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우리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가져가기로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공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청와대는 원래 세종시 수정과 연관된 공약이었다면서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덕 특구를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전국이 과학벨트 후보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같은 당청간 이견 때문에 한나라당은 오늘 대전에서 열기로 했던 최고위원회의를 연기를 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 제출을 무기 연기했습니다. 이 동의 요구안 제출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예.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11일이나 12일에 시의회에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12일이 되자 17일에 내겠다고 미뤘고요. 그랬는데 또 16일에 다시 18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네 여기.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다음 언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없이 연기를 해버린 건데요.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예.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 요소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일부 시민단체는 주민 서명을 받아서 청구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41만 명 모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통일부가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일부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 용역 최종 결과는 10월경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최종 용역 결과는 10월에 나오더라도 연구 용역 중간 보고 과정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모두 38억 원을 들여서 통일재원을 포함한 남북 공동체 기반 초상사업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최근 정유업체를 방문을 해서 휘발유 가격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복사해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담합조사라기보다는 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석유 제품 수출 세계 4위인 국내 정유업계는 충분히 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료를 내놓은 적이 없다면서 원유 도입 가격과 휘발유 원가 등 전반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삼성전자, KT, SK텔레콤, 농심 등 6개 기업 관계자 및 광고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5년까지 방송 광고 시장을 1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종편 채널 밀어주기용 간담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있었던 간담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YTN이 지난 14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인터뷰를 녹화를 했고요. 이걸 21일 방송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17일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 측은 한 보수단체 대표가 박 상임이사를 탈세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방송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노조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수 윤도현 씨는 노사모 가입 전력을 이유로 방송인 김재동 씨는 나중에 정치할 사람이란 이유로 섭외가 좌절됐다면서 예. YTN판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 박정수 씨를 공영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박 씨와 공모한 대학생 박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 또는 기소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검찰 관계자는 이 박 씨 등은 사전에 모의한 뒤 포스터에 쥐그림을 덧칠했고 작업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서 G20이라는 국가 중대 행사를 폄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논란이 당연히 따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민주당 의원 20명이 당의 보편적 복지 방안 검증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설 연휴 직후에 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임에는 김효석, 강봉균, 최인기, 변재일 의원 등이 참여할 계획인데요. 이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정부 부처 장관이나 차관을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변재일 의원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복지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예.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09년 기준으로 국민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77.79%, 가구당 평균 가입 개수는 3.62개였다고 합니다. 한 개 이상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월 평균 보험료는 17만 6,555원이었고요. 예. 여기에 의료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까지 포함하면 27만 6,638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득별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가구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37.59%,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예. 평균 가입 개수는 0.85개였는데 반면에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93.8%가 평균 4.63개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뭐 요즘 텔레비전 보면 이 민간 의료보험 광고가 굉장히 홍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이 넓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만 가지고는 의료가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직지심체 아니겠습니까? 예. 1377년에 제작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은 직지심체 학원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직지학원인데요. 그런데 이 직지상관과 이보다 50년 정도 앞선 금속 활자본 불경이 실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국내 문화재 도굴 1인자인 서상복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직지상권 2건을 서울 봉원사와 경북 안동에 있는 광흥사에서, 그리고 직지보다 50년 앞선 불경은 경주 기림사에서 도굴을 했다고 2007년에 주장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해당 사찰은 서 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큰 도둑이 들었다고 밝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근데 왜 그걸 발표를 안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확증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절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비밀로 하고 있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이것이 직지상권이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것부터 좀 검증을 예.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대검찰청과 국정원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두 기관이 서 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관련 정보를 캐물었는데, 이 서 씨는 직지 한 권은 중국에, 다른 한 권은 국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말을 흐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 건설 현장 식당 이른바 한밭집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이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경찰 간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한 경찰 고위 간부가 유 씨에게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남겼다라는 거고요. 또 경찰 간부들이 처음에는 유 씨를 유 사장이라고 부르다가 강일학 전 경찰청장과 가까운 사실을 알고 형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 역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한미 양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최근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돼 있는데 예.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제기를 해온 바가 있었는데 중국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어젯밤 11시까지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열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까지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케이, 최준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나요? 아직까지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오늘 아침 문방위원들과 9시 반에 그리고 직영위원들과는 10시에 저와 함께 그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솔직히 좀 후회가 됩니다. 어떤 예.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꼴인데요. 예. 전 이재훈 직영부 장관 후보는 전문가였습니다. 예. 약간의 부동산 문제로 낙마됐는데 최준경 후보자는 금융정책 실패자이고 산업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직영부 장관으로 부적격자이고요. 오직 부동산
투기 전문가입니다. 그것도 상인 장모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까도남이다. 까도 계속 나오는 남자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나온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두 사람 모두 임명한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의 오만의 또 극치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 벌써 임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오만한 정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만 놓고 보자면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하든가 안 하든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국민 여론이 오늘 아침 신문만 보더라도 최준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그 불쌍한 고아의 3남매 땅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예. 부적격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곧 국민 여론입니다. 예.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으니까 문제없다 하는 것은 또다시 청와대가 자기들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일이고 예. 국민을 무시하는 야당의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해명은 뭐 어저께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땅을 취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나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일이고요. 소위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장인 장모가 연봉 2천만 원 받고 있는 딸의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을 함께 샀다. 예.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로밖에 판명됩니다. 이것은 자기 딸을 부동산 투기에 가담시켜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켜 주려는 것으로 보고 예. 5배, 15배가 올랐는데 또 최준경 후보자는 자기 부인이 했고 난 몰랐다 예.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래도 두 사람 다 임명을 할 경우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예. 청문 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면요. 예. 청와대는 열흘 이내에 국회 청문 보고서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도 청문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열흘 이내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은 임명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국민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뭐 정해진 겁니까? 아까 뭐 회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격하게 반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원체 최준경 후보와 비교를 할 때 예. 비교적 더 나은 분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예. 이분 역시 처가와 함께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지역구의 연수원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자금에서 유리떨을 유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제 우리 당에서 법적 검토를 마쳐가지고 예. 그 당 검토서에 의거하면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 회의를 가져서 청문위원들이 고발을 할 것인가 예. 당에서 고발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은 장관인직 수행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중간에 가서 악수까지 하셨다면서요? 저요? 예. 저는 이 청문회를 할 때는
전부 가서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을 격려를 하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장관 후보자에게도 가서 예. 악수를 합니다. 어제 최준경 후보하고도 악수했습니다. 예. 아니요, 이 저 정병국 후보자가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매우 인상적인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다고 추켜 세워서 가서 저 악수까지 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왔길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뭐 기자들이 재밌게 쓰는 거겠죠. 예. 그러면 어제 왜 최준경 후보자하고 악수한 것은 안 썼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네네, 보도를 봤습니다. 예예. 지난번에 이제 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 건에 대해서는 뭐 사과는 하는데 서울대에서 자료 다 안 내놓지 않았냐라고 그 끄트머리가 약간 남아 있는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요. 이석현 의원으로서는. 근데 아무튼 그 이른바 이제 헛발질로 많이 표현이 됐고 그것이 민주당의 검증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석현 의원이 저와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발언을 듣고 저에게도 가지고 있는 제보가 있었기에 예.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확인이 되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역시 확인되지 않은 채 예. 이석현 의원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분에게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이석현 의원의 이 저 폭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 근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제보가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지금 좀 타이밍이 그렇지 않느냐. 예. 안상수 후보가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 확인해가지고 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교과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확인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확인 중에 있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매우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것을 이제 그 검증해야 된다라는 의혹 제기 차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특히 이런 문제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걸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많은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확인된 사항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이석현 의원이 받은 그 자료 제보 내용은 과거에 제보를 해줬던 분이 예. 모두 정확한 내용이었고 상당한 구체적 내용을 듣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 사실로 믿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어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간부라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제보를 받은 당사자도 같습니까? 저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예. 이석현 의원 말씀에 의하면은 저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의하면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의 말씀 내용이 녹취가 돼 있다 예.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최고의 권력기관 하면 뭐 몇 군데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청와대라고 짚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제보원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저는 청와대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예. 그 이석현 의원도 청와대 분과 이석현 의원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 나눈 얘기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석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의심만 불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보자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를 하려고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말할 당시에 예. 이석현 의원이 말할 당시에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 이석현 의원께서 말씀할 당시에는 이석현 의원이나 저나 확실하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그 최종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석현 의원도 사과를 했고 그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죠? 저는 뭐 구체적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 확인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상복지 시리즈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지금 소위 3+1
거기에 더 문제는 저와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서 예. 그 전문위원들 또 우리 당내 의원들이 토의를 해서 예.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원내 대표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 지지한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역시 문제는 재원인 것 같습니다. 당장 세금 폭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 술수인데요. 예. 우리는 복지 수요처에 가능한 재원이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그 바구니 내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 문제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크게 예산이나 재원 문제가 결코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증세에는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어떤 증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무상복지가 3+1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예.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전략하면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상급식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무상의료는 엄격하게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이 왜 무상이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러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면 혹시 그 어디서 어느 만큼 예산을 옮겨와서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더 보충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많이 옮긴다면 어디서 얼마를 옮겨야 다른 부분에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무상복지 시리즈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나와야 이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자 감세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 또 4대강 사업에 연간 거의 8, 9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면은 그러한 복지를 할 수 있는 바스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스켓에 죄송하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무상복지 확대가 많이 됐을 때 예. 그 소요되는 재정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이지 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놓고 보자면 예산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신 다음에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 10조가 됐건 15조가 됐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는 그 15조 바스켓에 들어갈 수 있는 예. 보편적 복지는 이 정도 한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비전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해당되는 분을 통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MBC 라디오 예,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기름값 문제가 크게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정유업체들에서는 유류세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정부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통 구조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이 기름값 고공행진할 때 이런 논의 구조가 있었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창희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몇 년 전의 상황이 이제 2007년, 8년 요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147달러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배럴당. 네네. 지금은 한 90달러 수준이고. 근데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원 내외로 비슷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찌 보면은 뭐 1,100원에 팔아야 맞죠. 그럼 좋겠는데.
있는데 예.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원유의 단위는 배럴 단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원유 가지고 또 휘발유를 정제하고 원유를 정제해서 또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예. 또 정유된 휘발유는 리터 단위 뭐 이런 거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예. 유류세의 비중이 많으니까 당시는 아마도 그 이제 그 2008년도 3월부터 한시적으로 그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됐다가 예. 12월 말에 이제 종료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이제 리터당 약 한 83원 정도 이제 상승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원유 관세도 1%로 이제 낮춰졌다가 그건 또 2009년도에 다시 또 2%가 복귀가 인상이 돼가지고 예. 또 이제 그 세금의 상승분이 있고 또 국제 휘발유 값도 상승했고 또 여기에 이제 환율 요인까지 붙여지니까 예. 일률적으로 원유가의 국제 유가와 유가의 변동과 또 우리나라 그 소비자 가격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도 유류세 10% 낮추긴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약발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원상복귀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류세와 상관없이 휘발유 가격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류세를 낮춰야만 가격 그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유업체 주장이 그러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10%를 낮췄을 때, 예. 그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알토란 같은 세금을 내줬으니까 예. 그것이 이제 소비자한테 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중간에 이제 그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로채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예. 뭐 그렇지만 그 시간 당시에도 원유가 상승하고 국내 기름값 상승 또 이런 시간차 등락차에 대한 것이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거든요. 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정부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 예. 맞는가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때 147달러 했을 때의 가격이 예.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그 유류세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예. 환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틀림은 없죠. 그렇죠. 이게 정부 들어서면서 900원 하던 것이 계속 변동이 있었고 예. 국제 금융 위기 영향도 있어가지고 1,500원 근처까지 가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한 1,200원, 1,300원 되다가 이번에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한 1,100원 정도로 이제 낮아졌는데요. 예. 예. 이 고환율 정책은 수출 또 대기업 뭐 여기에는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예. 특히 이제 수입하는 원유라든지 이런 거가 물가라든지 서민한테는 거의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예. 그 기록을 보니까 2008년 7월에 환율이 달러당 1,012원 정도 됐고요. 네네. 작년 12월에 환율이 1,135원. 작년이래 봐야 뭐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한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휘발유 값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국제 원유가하고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정유사들이 상당 부분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물론 환율이 고환율로 뛰면은 수입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이 정유사들이 그만큼 수출에는 또 크게 득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에 이제 듣고 온 것은 아마도 정유하고 예. 또 국내 소비하고 수급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정유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가 좀 적어지면은 외국에 갔다가 수출을 하고 예. 그것은 뭐 자유 시장에서 정유사의 어떤 수출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런 이득을 예.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욕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물론 우리가 무엇을 수출하느냐, 우리가 정유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기름이 질이 좋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출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득을 본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수출해서 본 득을 국내에서 조금 손해 보면서 상쇄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런 어떤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윤리 경영 그런 거보다는요.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석유
LPG의 어떤 그 가격 구조를 정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가격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이 핵심을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 머리가 자꾸 건드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정유사가 이득을 얻고 또 손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정유사가 국제 제품가를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원유를 수입을 했으면 원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국제 제품 가격에다가 맞춰져 있거든요. 예. 지금 국제 제품 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또 뭐 관세도 붙이고 예. 부가금도 하고 유통비도 하고 시장 경쟁 상황에서의 판매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예.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은 우리 정유사가 들여온 원유 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석유 제품 가격에 붙여진 뭐 유통 마진이니 정제 마진이니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것은 예. 사실은 정확한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잘못된 가격 구조 또 원가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예. 그것이 과연 전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런 가격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소비자한테도 좋은가? 그 원가를 구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공개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원가에 대한 공개는 없지만 가격 예. 구조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원가에 대한 공개가 없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가에 대한 공개를 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요. 예. 우리가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과정이 예.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두바이 원유를 몇 년도 몇 월 달에 얼마에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에다가 파니까 얼마다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라는 것은 두바이 원유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어서 정제된 예. 정유된 상태의 제품 가격을 가지고 놓고 그것을 가지고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소비자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예. 여러 가지 마진을 갖다 놓기 때문에 예. 원천적으로 계산 방식이 틀린 거죠. 결국은 지금 홍 교수님 말씀은 정부가 유류세나 이런 것을 어차피 그건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가격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고 가격 구조에서 혹시 거품이 있으면 그것을 빼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우선적으로 유류세의 어떤 탄력 세율 같은 경우를 예. 조금만 조정하면은 100원 이상, 200원 이상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먼저 내려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업계의 어떤 무슨 담합이니 무엇을 불합리한 구조니 이런 것을 주변 머리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 정유 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그 가격하고 예. 원유가 당신네들이 얼마에 들여온 기름이냐 예. 그 가격하고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예. 이런 것부터 논의가 되고 정부에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창희 관동대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연결할 분 부경대 오재호 교수입니다.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신데 기상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요즘 추운 날씨가 일종의 날씨 착시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이 더 추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최저 기온은 올해가 더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얼핏 근데 체감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작년에 추웠던 걸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재호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과 올겨울 날씨를 비교하면 작년이 더 추웠다면서요? 네, 그 기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 왜냐하면 이번 겨울이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나머지를 더 봐야 되고요. 굳이 1월만 따지자면 작년이 좀 기록상 좀 더 추운 것 같고요. 예. 12월 전체 따지자면 예. 금년이 더 추운 것 같고요. 예. 1월이 작년에 더 추웠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정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겨울이라서 춥긴 추웠는데 네. 그래도 작년에는 4만 4원 정도 비슷하게라도 좀 있지 않았나요?
아마 작년에도 꽤 추울 때는 그걸 우리가 사망상은 늘 있긴 한데 예. 이 추위가 너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영하에서 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우리가 별로 그냥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안 되는 모양이죠. 네네. 근데 이번에 계속 이제 뭐 10년 만에 한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러면 왜 나오는 걸까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지방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2001년도에 한파가 있었는데, 예. 그때 기록이 아직 최저 기록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경우에 영하 21.3도, 예. 동두천 같은 데 영하 19.4도 이러니까 아마 중부지방 전체를 통틀어 할 때는 한 10년 만에 한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추위가 뭐 그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서 내려와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나왔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뭐 자연에 일어난 현상들을 갖다가 그 과학자들이 전부 다 설명을 다 하진 못합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유력하게 설명되는 게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나 유럽이 춥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원래는 그 북극 지방이 얼음 위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차기 때문에 예. 우리 저 중위도하고 보면 그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 온도 차이 클수록 그 둘레를 돌고 있는 우리 전문용어로는 제때기류라 그럽니다. 한편 서풍이 예.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아주 찬 공기를 갖다 북극에 못 내려오게 딱 이렇게 우리가 그 벨트처럼 딱 쪼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온난화가 나서 지금 현재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음 밑에는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많은 열들이 공기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태워지는 거죠, 공기가. 예. 그렇게 되면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작아지니까 그 단단히 쬐고 있던 벨트가 느슨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속옷 팬티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찬 공기가 북쪽에 있어야 되는 찬 공기 덩어리들이 느슨해진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아, 거기에 이제 한반도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10년에 가장 지금까지 기록상 더운 해고요. 예. 우리가 이만큼 춥지만은 또 세계 곳곳에서는 또 굉장히 또 기록적으로 또 더운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될까요? 겨울이 계속 이렇게 추울까요? 우리가 이게 뭔가면 이제 늘어난 쪽이 우리나라에 계속 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내년까지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상 난동이나 한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데 네네. 전체적인 온도는 그럼 오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우면 이제 세상이 다 춥게 느껴지고 우리가 더우면 다 덥게 느껴지는데 사실상은 우리 쪽만 지금 현재 춥거든요. 또 알라스카나 또 베링 해협 있는 데는 굉장히 또 이상 난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극 얼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어떤 과학자들은 불과 한 2, 3년 뒤면 한 70% 정도가 녹아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가능할까요, 진짜로? 지금 현재 얼음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극에서 한번 얼어서 이게 몇 년 동안 안 녹겠다가 녹고, 근데 지금은 얼음 보면 절반이 1년생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녹았다 얼었다 이거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한 3, 4년씩 이렇게 버텼는데 그만큼 북극은 좀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 상태가 아주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그러나 되게 어떤 말씀인지는 저희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경대 환경대기화학과 오재호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트로 또 구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 화씨의 소문난 애인은 맛있었나 봐요.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과거 그녀는 늘 허리까지 로우 컷된 드레스를 입었고 위에서 아래까지 10세기 중반의 극치를 자랑했다. 아프가니스탄인처럼 위장을 가린 칸화는 분명 맛있을 것입니다. 늘 그녀 같은 여자를 미워하던 사람이 특이한데 그걸 즐겨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기 시작해서 나는 희죽희죽 웃었다.
남자들은 두 가지 일을 좋아합니다. 괜찮은 여자가 진흙탕에 빠지거나 혼 로왕 부인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리더 DM이는 스승의 지시를 받은 뒤 스승을 조금 망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야. 이제 사업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나는 화씨 사대손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부 일을 무시하겠다고 약속했던 노부인도 깜짝 놀랐다. 내가 참석하는 파티마다 아버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 배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옆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약속하는데 그 사람은 문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가 다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한 여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같은 소재의 베일로 덮여 있었고 그녀의 팔도 피부가 1인치도 드러나지 않는 얇은 피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신중함은 그녀의 눈을 더욱 물결처럼 반짝이게 만든다. 리더 DM이가 갑자기 이렇게 스타일을 바꿨다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확실히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친밀하고 사교적인 친구인 토시는 방금 노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즉시 내 귀에 바짝 기대어 대화를 들었습니다. 렌 DMI는 다소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과거 그녀는 옷을 벗는 것으로 유명해졌고 이후 국제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점점 더 오만해지고 하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